예, 5월 23일 JBC 뉴스 JBC다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입니다. 11주기. 11주기 앞두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사면설이 불고 놓여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저녁에 올린 기사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설이 솔솔 나오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 지금 미래통합당 조영 원내대표도 어제 저녁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거론을 했고, 또 어제 박지원이 지금 민생당 의원이죠. 박지원이 뭐 정치 구단이나 불리는 박지원이도 이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작년에 2월 28일 날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에서 형이 완전히 끝난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그때 이제 해야지. 지금 확정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설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오는 7월 10일 날 대법원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최종 선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면 이것은 형이 확정될 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면설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또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비로소 이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변수는 이제 대법원의 재상고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얘기했지만요, 이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면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안에서 계속해서 사셔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거는요, 불을 끄는 겁니다. 그 불이 뭐냐면 사면이든 형집행정지든 간에요, 빨리 그곳에서 놓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MB는 이미 사면받은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양반 좀 집에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다시 형집행정지로 놓오고 또 다시 구속됐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MB는 지금 집에 있는 겁니다. MB와 이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비교하는 거는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MB는 사면 같은 걸 해주면 안 됩니다. 뭐 쫀쫀하다고요? 그래도 보수파인데 뭐 분탕하냐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된 것은요, 그 금메달감, 골든 슈퍼 금메달감은요, 바로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왜 이명박이냐고요? 제가 쭉쭉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죠. 자, 뭐 토요일 날 늦은 밤입니다. 늦은 밤. 제가 요즘 이제 글을 좀 적는 게 있어가지고요, 글을 적다가 보니까 시간이 뭐 좀 더 약간 적어야 되겠다, 약간 더 적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뭐 3-4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또 부랴부랴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참 2009년도가 제가 머리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2009년도 그때가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날.
제가 이제 뭐 언론사 사회부장 할 때인데요. 그때 노무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해가지고 그날 막 아직까지 잊지 못해. 그날이 아마 토요일 같습니다. 토요일 날 기자들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지금이야 뭐 기자들 마음대로 많이 쉬든지 어든지 뭐 지금도 뭐 주 5일째 근무한다 이런 데인데요. 당시 뭐 시절 뭐 얼마 안 된 시절이지만요. 주 5일째 근무는 뭐 꿈도 못 꿨습니다. 이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제가 아침에 한 8시경에 이제 이 정보 보고를 받았어요. 정보가 뭐냐면 노무현이가 뭐 자살을 했다라는 이제 이런 정보 보고를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그 순간 이제 아마도 한 8시 반쯤 됐나 9시쯤 됐나 그때 이제 언론에서 노무현이가 이제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해가지고 막 기사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무현이 인근 병원으로 그 봉화마을 인근 병원을 옮겼다가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숨졌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여야가 대립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없고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노무현이가 이 꼬마 민주당을 만들고 이제 YS가 3당 합당할 때 그때 이기택이하고 노무현이가 이 3당 합당에 가지 않고 또 꼬마 민주당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적 사항들을 지켜봐 왔고 또 우연찮게 2000 그때가 1998년경에 제가 마침 또 새천년 민주당이라고요. 새천년 민주당. 그때 당시 이제 당사 출입 기자였는데 그때 노무현이가 이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 출마해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당사에서 저도 자주 만나고 했는데요. 이제 뭐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또 같은 또 이 정치인이고 또 고향 선배고 이래가지고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인터뷰도 제가 여러 번 실어줬습니다. 여러 번 기획 인터뷰도 하고 뭐 그때 이제 밥도 뭐 여러 번 먹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그런 노무현이가 이제 뭐 자살했다는 소리 듣고 어느 순간에 뭐 또 뭐 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길래 또 저는 무슨 대통령 출마하냐고 뭐 해가지고 이제 좀 그때부터 이제 거리를 두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거리를 두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살 이 사람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로가 이래 좋지 않다 하더라도요. 자살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늘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왜 이렇게 될까라는 것들. 뭐 전두환 구속, 또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 아닌 망명해서 하와이에서 작고해가지고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총탄에 쓰러졌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또 구속되고 또 뭐 그중에 있어서 이제 DJ, YS도 서로가 이제 어떤 큰 논란이 됐지만 정치적 논란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봐주고 넘어가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노무현이까지 그래 돼버리니까 상당히 이 대한민국 정치사가 비극의 연속이다라는 대통령들. 그래서 뭐 제가 그때 5월 23일 날 그때 일면을 그때 이 시로 대신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시로 대신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해 이 날씨도 많이 더웠습니다. 뭐 광화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인산 1일 울고 불고 했는데 참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뭐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그랬지만 또 당시 사회적으로 이명박 MB가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제 노무현 이 특위 수사에 들어갔고 또 노무현 특위 수사에 들어감에 있어서 그게 반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이 강금원이라고 있습니다. 강금원 씨라고. 노무현 씨 이제 후회장 역임했던 분이신데 그 양반이 구속되고 또 구속되면서 이제 뇌출혈로 이제 이래 쓰러졌지만 당시 검찰에서 병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보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또 이런 와중에 있어서 이제 노무현이는 자기 외에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자기 외에는 좀 안 건들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노무현이가 자살을 하고 또 강금원 씨도 이제 거기 관련해 가지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사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악순환들이 어째 보면 이제 이 좌파들의 어떤 분노와 좌파들이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그 계기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복수심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생각해가지고 우리 우파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어 핵심 측근인 뭐 예를 조은진 대표라고 봅시다. 조은진 대표가 뭐 쓰러졌는데 병보석도 허가해 주지 않고 결국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그러면 저도 그에 대해서는 피가 거꾸로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무현이와 그래 죽고 또 강금원이도 죽고 허락되지 않고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강금원 씨도 치료 시기를 놓치고 죽고 사망이 이르고 이래 됐는데 그래서 이 결국은 그때 이제 이 분노의 이명박에 대한 분노의 화신이 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불이 번지지 않았느냐. 그 앞전에 물론 이 수사를 계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2008년도 5월부터 일어났던 이 강우병 촛불 사기 집회. 결국은 이 강우병 이 자체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이제 좌파들이고 당시에 이제 또 노무현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안티 MB와 또 강우병 국민대책회의 공식 출범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명박이 탄핵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명박 탄핵을 이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명박 탄핵 범국민 대책운동본부가 그때 이미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은 이명박을 타격을 하려 했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아직 좌파들이 이 도심 집회와 어떤 그 혁명적 집회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바꾸려고 했지만 그 힘이 미약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진지가 구축이 덜 됐다는 것들 그 의미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이명박을 좌파들이 죽이려 했던 이유도 바로 이제 이것이 이 이명박에 대한 이 모든 분노 또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에 대한 아주 피해 의식들 이런 게 이제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이명박은요 이미 이 좌파들로부터 완전한 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이는 무사히 대통령을 끝낼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012년도에 집권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본인도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촛불 쿠데타 세력에 해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권력을 찬탈함으로써 이명박도 이제는 이 영어의 몸이 돼버리고 또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좋습니다. 이명박이에 대해서 사면설이 참 달갑지 않다라는 속 좁은 수 있습니다. 속 좁을 수 있지만요. 이명박이는 자 보십시오. 2016년 11월 21일 날 그때가 이 YS가 작관 1주년입니다. 그때 11월 21일 날 이명박이가 국립서울현충을 했어요. 탄핵도 헌법적 절차의 하나라고 해가지고 당시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을 당했습니다. 많은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이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울고 불었는데 탄핵은 국민의 뜻이라고 저렇게 저 뒤에는 이재호, 이명박이 자 이재호 웃고 저렇게 지금 나가는 모습들. 자 아마 이명박이는 제 대가를 아마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11월 21일 날입니다.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이명박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최순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탄핵소추 그것도 하나의 헌법적 절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친이계, MB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앞장설 때 이명박이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 윤호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 당하자 말자. 그로부터 이제 이 딱 9일 뒤에 서울 강남에서 이제 이 MB계들 모아가지고요.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만찬에는 그때 누가 나왔냐면 정병국이, 나경원이, 이군현이, 조영이, 변선동이, 김영우, 박순자, 홍문표, 장재원이, 정양석이, 윤한홍이, 임한이, 그 다음에 장석춘, 정운천, 최교일, 현역 의원 15명이 그날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이 탄핵안 가결을 내가지고요.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 태극기를 들고 분노에 차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명박이한테 당신이 나서 잡아달라고 애걸 복겠지만 이들은 소위 그날 자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호 또 임태희, 정정길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요. 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해가지고 청와대 참모진까지 합쳐가지고 33명이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오른쪽이 바로 그날 강남 만찬에서 는 말입니다. 당시 이명박이가 이 당시 새누리당이죠. 진로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만찬 건배사를 겸한 인사말에서 이명박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먹구름을 걷어내는 새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는 길을 얻기를 소망한다라고 당시에 이명박이는 저렇게 웃으면서 아주 여기 양양 당당하게 이명박이는 저렇게 했습니다. 자, 이명박의 진짜 죄는요. 대한민국 보수파를 이 위장, 기회주의자로 만들어놨다는 것과 출세지향주의자로 만들어놨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배후에서 조정 내지 암묵적 지시를 했던 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보수 정권을 넘기도록 방조한 죄,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게끔 빌미를 제공한 죄, 좌파들의 권력 찬탈 음모에 전직 대통령이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죄, 배신가, 야합, 권력욕에 사로잡힌 측근가, 또 자신이 그걸 추구했던 죄, 그리고 이 촛불을 지지해 준 죄, 촛불을 국민의 뜻이라고 했던 죄, 그것이 이명박의 죄입니다. 물론 좌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노무현이를 자살을 만들게 했던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이명박이는, 제가 무슨 말 하냐면요, 기회주의자들은, 위장주의자들은요, 좌파로부터 욕 들어먹고 우파로부터 욕 들어먹습니다. 갈짓자를 걷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자경화시킴으로써 헌법의 가치마저도 없애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문란보다 더한 체제문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일동공헌자가 바로 누구냐?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은 2조를 앞장세워 가지고요, 노무현 정권과 결탁하고 또 편법으로 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이 대선 후 자신의 최대 정적이 누굽니까? 이명박의 최대 정적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위해서 친박 세력들을 대거 공천 학살을 했던 배신과 협잡이로 다 몰아세웠던 게 이명박입니다. 재임 기간 정치 또한 우려했던 대로 졸속과 이 악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명박은 정적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박 의원들을 포섭했고, 또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당시 정운찬 지금 현재 KBO 총재입니다.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띄우고, 정몽준 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1등 공신 정몽준이 같은 멍청한 자를 들이대고, 또 자신이 대선 당시 이 박근혜 대통령 후경제에게 이제 부탁했던 세종시 건설 공약을 번복을 하고, 자신이 번복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신이 없는 정치인으로 몰아가는 공약까지 쓰지 않았던 자가 저 이명박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세가 굳어지자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안철수를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 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이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박원순이에게 물려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되는 아픔을 겪었고, 뭐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작년 6월 25일 날 참사까지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의 권력 집착은요, 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도 차기 정권을 자기가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호를 앞장세우고, 또 김무성과 유승민, 정의하 등을 앞장세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어떤 창조 경제 정책에 대한 해방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다 돼가지고 그를 차기 대통령을 옹립하려고, 그래서 자신이 상황 노릇을 하려고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자가 이명박입니다. 대한민국 우파들은요, 이명박이를 쉽게 봐주면 안 됩니다. 이명박이는 반기문 등극에 이어가지고 또 이원 집정 내각제 개헌 한상에 이 친이기를 앞장세워가지고요,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야당과 결정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법 개정을 기습 통과시켰고, 또 정의학 국회의장이라는 자는요, 노동법 등 중대체한 경제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서 직권상정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시 김무성이 대표였죠. 2016년도 이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방해하고 또 친이계의 당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대표 직인을 들고 선거구 영도로 도망치는 그런
김무성이. 이것이 오늘날 보수가 망가진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칼질했던 자 중에서는요, 62명 전부 다 이명박계입니다. 물론 유승민이, 김무성이는 친박 대분 노릇을 하다가 갈질자를 하다가 권력지향주의로 빠진 저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또 지금에 봤을 때는 이명박이도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탄핵만을 막아달라고 이명박이한테 얼마나 업소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박이가 앞장서 가지고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고 당시에 이 JBC가 방송할 때 그때 11월 달에 제가 앞장서서 그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촛불 민심에 충실히 따라야 된다라고 이명박이는 소위 짓거렸습니다. 자, 이명박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켜 감옥에 가두게끔 하고 종북 좌파의 보선권 넘긴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던 자입니다. 좌파들의 권력 찬탈 업무에 국가 원로로 부당한 처신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처했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면요, 이런 와중에 있어서 온갖 박근혜 정권이 출범을 했고 2013년도 박근혜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저 MB 세력들은 얼마만큼 많은 악독한 짓을 했습니까? 2012년도 10월 18일 날 JBC가 방송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요. 저는 이 당시에 이명박 쪽의 그 MB 그 계열의 애들 전체 속셈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저들은 이 좌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더 제갈할 것이다 라는 간파를 했고, 그 간파에 있던 속에서 이 까방송은 이 종북 좌파 쓰레기와 이장 기회주의 쓰레기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알리기 위해서 이 보수파 최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제가 외쳤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안에 대한 것들은요, 다 허구한 아마도 메아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초창기 있을 건데요. 그때는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박근혜 정권 초창기에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우병우 측근들 이런 세력들에게 또 박근혜 대통령 비서진 했던 세력들에게요, 다양한 목소리를 좀 전달을 했지만요, 한마디로 제 이야기는요, 이 사람 이거 대관절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아먹는 이딴 소리 나고, 좀 그런 이야기 하려면 좀 만납시 맙시다, 바쁜데 뭐합니까? 라고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병신들 너 당한다 이 새끼야. 봐라고 이 새끼야. 봐라고 임마. 자,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요.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노조를 숙청했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가톨릭 신자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를 위해 줄 사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은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들일 때
가톨릭을 이것은 마치 이걸 남일 보듯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이 가톨릭이 들어가던 좋다고 했는데요. 근데 유대인 청수가 끝나자 나치의 다음 사냥감은 가톨릭이었습니다. 후회받자 뜻이 늦은 거죠.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모든 것이 붉게 물들어질 때 그때는 이미 저는 때는 늦었다 봅니다. 이 땅에 있는 저는 위장주의자들요. 그들의 체면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가치만이 소중히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 태극기를 든 사람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저 MB 계열 애들은요. 태극기를 든 세력들을 거구 수구 꼴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허약한 지식인들의 저는 위장주의자들을 대신해서 비분강개했고 그 침묵을 깬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태극기 우파 세력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된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주디를 닫고 있을 때 그 침묵을 깬 사람들이 태극기 우파 세력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를 하고 했는데도 침묵을 깼던 분들이 행동으로 옮겼던 분들이 태극기 우파 세력들입니다. 이런 침묵을 깼다는 것은요. 이것은 불법과 정의에 맞선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아스팔트 거구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비하하고 그들이 비하한 세력들은 바로 자신들의 이웃이고 자신들의 부모 세대입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당선자들 대가리 피도 안 말란 자들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창 잘못 배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황색 언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 시각으로도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시각으로서 즉 다시 말하자면요. 이 배신자는 배신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고 위장자는 위장자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 기회주의, 출세지향주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세력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간 자리에 사탄과 악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사탄의 혀끝은 오늘 또 세상에 더럽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 예수를 돌팔멜로 우리가 유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파도 지금 저 미래통합당 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들에게 돌보다 더한 칼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지워야만 저들이 반하는 이 거짓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우리와 함께 태극기를 들었던 자들은 저 배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등 태극기 우파 세력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배신자, 역적, 저주받을 짓을 인간이었습니다. 조은진 대표와 허평한 장군이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까? 무시 역적입니까?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더욱더 안착했습니다. 안착을 하고 이 안착에 대한 큰 모티브를 제공해 준 자가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이는 일요일 날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황교안을 지지했던 이 가짜 세력들을 지지했던 그들은 지금 다 쫓다가 지붕 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으로 이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다. 잠깐 현실을 봅시다. 김종인이라는 자, 김종인이 누구입니까? 이 좌파 탄생에 1등 공신했던 자입니다. 이 좌파 탄생 1등 공신했던 자가 미래통합당 신탁 통치자로 다시 내정이 됐습니다. 80세 이상 노구입니다. 이 자를 바로 이 사탄 같은 자를 불러일으켜 세웠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황교안입니다. 그는 성경책을 들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파를 경멸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꾸미면서 이들은 소위 박근혜 대통령과 단절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의 인물, 이념, 노선, 정강, 정책까지도 싹 바꿔버리겠다. 이것은 바로 미래통합당을 그동안 이제까지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직 믿었던 이 대한민국의 정당을 저들은 좌파 이념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방공, 그러면서 이 시장 경제 자체를 원칙을 허물려고 하고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기 30대, 40대를 정치 주 무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 30, 40대 중에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제대로 배운 자들이 저는 이 국회에서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저들에게 잘 보이고 아부하고 출세에 눈먼 자들, 이 눈먼 자들이, 흑의 눈을 가진 자들이 이 정치에 있어서 저는 사생아들로 채워졌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또 이제는 이 언론들도 가세해가지고요, 아마도 자유우파 세력들을, 태극기 세력들을 집중 타겟으로 거꾸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을 보이는 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를 지우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인 박정희 대통령과 또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는 그 가치라고 봅니다. 저는 김종인이라는 자가 내년 4월 혹시 있을 재보선 선거까지,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비대를 맡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근 1년간 우리는 저 노욕에 찬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금 요동치고 있고, 그 정치 요동치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지형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지형 갈라지는 지형이 바로 저는 미통당의 노욕 정치와 위장 기회주의 출세 사탄파의 정치 총결로 이루어지고, 저들은 감히 말하지만요,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자유시장 경제와 안보와 또 반공주의, 법치, 헌법 가치를 준수하는 기본적인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 정량,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 이 정당과 대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잘 됐다고 봅니다. 이 두 대립이 결국은 차기 대선으로까지 202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들은 현재 우리 공화당을 없이 멸시, 김무성의 말대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별거 아닌 사람들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 세력들과 또 김종인 위장 기회주의, 출세지향주의, 이 보수 청가, 확연한 전통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주축 세력들, 이 사회의 산파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새 구도로 확연한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도요, 앞으로는 이 지형 변화에 맞게끔 이제 이 7월달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맵집을 키워가지고 보다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갈 때 대한민국 국민들 상식과 지식과 판단이 있다 그러면요, 어디 감히 미통당 같은 정당을, 보수파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위기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 위기 기회, 바로 우리 공화당이 이 우파에 무너지는 위기,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변형시킨다 그러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지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도 시키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사상을 재무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 있어서 숨을 지키고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요, 진실과 정의, 자기가 처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요, 들고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들, 자, 오늘날 이런 모든 측면들을 다 제공했던 이명박이의 이 사면은 발갑지 않습니다. 그냥 이명박이는 그냥 그대로 그냥 집에서 쉬다가 성경책 들고 가세요. 한교안하고 같이 가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시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명박이가 일본 오사카 히라노구에서 출생했다는 것을요, 제가 특정 보도했습니다. 2008년도에. 다 사사시 다 뒤졌습니다. 이명박. 그래서 이명박은 이 태생부터 뿌리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그때 당시 기사를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제가 적었던 기사들 모든 일본 언론들이 다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명박이가 일본 출신, 히라노고 출신, 출세와 돈에 집착하는 이 배신의 원조는 바로 이명박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을 배신하고 결국은 전국구를 받기 위해서 당시 국민의당 대표로 나왔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주영을 싹 비신하고 갔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저 배신의 원조는요, 한 번 배신은 두 번 배신하고 그 배신자가 이 황제가 되면요, 그 밑에 자들도 다 배신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들의 말로는 바로 나에게 마지막 칼을 갖다 댈 때 그 자기를 지지했던 배신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 배신자들은 뒤돌아봅니다. 보지 않습니다. 이명박. 지금 이명박이는요,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을 때도, 구속될 때도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업보가 바로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가 광화문에서 여러분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일 모레 광화문에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이명박이가 많이 나올까요? 제가 오늘 까방송을 통해 가지고 JBC 뉴스 애청자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서 모입시다라는 많이 나올까요? 이명박이 끈 다 떨어졌어요. 권력은 저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면요, 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제 속적은 인간 아닙니다. 참. 요번에 이제 뭐 한마디만 더 끝내겠습니다. 까방송 뭐 격려해주고 후원해준다고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나쁜 데 말고요. 좋은 데 열심히 더 여러분들에게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 집중적으로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도 많이 고생합니다. 그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크고 다 같이 성장하는 게 우파의 어떤 그 힘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